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용동입니다. 아까 수서역에서 12시 20분 차를 끌었는데요. 수서역으로 가는데 비가 그, 아마 한 20분 정도 18mm 내렸대요. 그 택시가 가다가, 이거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실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 악천후를 뚫고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판교보다 대덕이 더 빵빵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소개도 받고 판교보다 대덕이 와서 같이 기술 공동 개발하는 일들을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러분에게 인사이트 젠슨왕이라는 지금 세계 시총 1위를 만든 기업인데 인사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미래 변하는 부분에 그리고 AX 그러는데 실은 저는 AI 대전환 강연을 워낙 많이 하는데 하면서도 제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AX가 전환을 어떻게 하는데 많은 기업 대표님들 말씀 나누고 나면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뭐가 AX인데? 뭐가 AI인데 큰 테크 기업들, 돈 있는 기업들은 AI를 만들고 나가지만 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중소기업, 중중기업, 중대기업 대표님들은 내일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AI는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접목해? 우린 엔지니어도 없어. 막막하죠. 그분에 대한 지금 38년 차 저도 기업인인데 38년 차 기업인의 제 경험들, AI 경험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발표한 GTC에서의 젠슨왕의 2시간 키노트는 엔비디아가 AI 제국을 만들겠다 선포한 아주 의미심장한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한 발표였었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플랫폼 시스템 에코파트너를 발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그 GPU 전 세계 매출, 전 세계 마켓 시어가 90%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엔비디아 GPU의 가장 활성화된 CPU와 GPU 간의 실은 그 링크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서포트해주는 CPU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흔히 말하는 NPU, AI 프로세서 만드는 업체들이 4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NPU도 직접 만들겠다. 그거를 LPU, Language Processor Unit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되는데, 자, 그리고 플랫폼. 쿠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쿠다,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 개발하는 플랫폼, 자율주행 개발하는 플랫폼, 3D 시뮬레이션 플랫폼, 컴퓨터 비전 플랫폼들을 전부 다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 내에서 개발하는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이제 엔비디아는 서버도 직접 설계해서 서버 업체에 ODM 생산을 해서 직접 이제 서버도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고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학습 추론하는 4,000개 이상의 에코 파트너를 이 키노트 장에 초대를 해서 말 그대로 AI 전체 생태계를 발표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아까 젠슨이 나와서 내가 리마인드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기술 발표야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술 발표의 키노트가 3만 명이 들어간 스테디움에서 발표하는 유일한 회사, 유일한 CEO입니다. 구글, 애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보통 3,000명, 4,000명 정도인데 올해 GTC 산호세에 있는 세너제이 홀에서 3만 명의 오디언스들이 모인 말 그대로 무슨 아이돌 콘서트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9개 분야의 자율주행 택시로부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9개 전 분야의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발표하고 플랫폼 기술로 세계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계속 말씀드리고 그날 발표가 난 다음에 여러분 자율주행이 이런 말이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테슬라계, 넌 테슬라계. 넌 테슬라에게 선봉장이 누구예요? 엔비디아.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 넌 로봇, 선봉장, 엔비디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5개 업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피지컬 레이어의 플랫폼에서 지금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봇 하드웨어 본체에 이제 엔비디아 두뇌 역할하는 AI로 개발한 피지컬 플랫폼이 얹히는 작업들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AI 팩토리, 이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 모든 기술로 슈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도 직접 만들어서 기술 개발하는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GPU, LPU로 학습시키고 승원시키는 전 과정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13개의 AI 팩토리를 5년 뒤, 이렇게 2032년 정도에 13개가 전 세계에서 완성이 되면 말 그대로 AI 제국이 건설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컨퍼런스 발표의 자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 제스나 키노트 끝난 다음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되게 의미심장한 기사를 내보내는데 헤드라인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AI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이 AI 전쟁의 유일한 무기상이 엔비디아라는 의미심장한 이런 헤드라인도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는 지금 기술로서 지금 AI 부문의 전 세계 플랫폼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들의 전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 기업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 병렬 컴퓨팅, 딥러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니 하고 시샘 아닌 글쎄요. 시샘 질투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젠슨 엔비디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젠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이었죠. 단 비전이 만든 운이었습니다. 젠슨 비전에 대한 그 노력이 이 운을 결실을 맺었는데 오늘 제가 하나하나 한번 제가 모셨던 젠슨 왕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젠슨 왕은 중요 K를 하게 되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때로는 100명까지 모이지만 화이트보드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추론해서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앞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체크해 가면서 하나의, 그래서 화이트보드 비전 메이커로 엔비디아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자, 7천만 원으로 7천조 원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끊임없는 비전으로 엔비디아를 이끌었다고 저는 13년 제가 모신 제 빅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컴퓨팅은 까다롭고 복잡한 장비나 방식이 아닐 것이며 사용자는 기계에 자연어 명령을 내리므로 거의 무한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간은 마법사가 될 것이다. 젠슨은 그렇게 했다. 젠슨 왕이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저 비전의 바탕엔 엔비디아의 기술로 저렇게 실현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 메이커의 젠슨 왕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한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럼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나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30년을 일을 하고 2018년에 엔비디아를 끝으로 은퇴하고 나와서 지금 클라우드 솔루션 만드는 업체를 8년째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한국 사장 13년 했고 그전에는 브로드콤 한국 지사장 제가 오프를 해서 4년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 2006년에 입사했을 때 제 사원번호가 5364번이거든요. 엔비디아 전체 인원이 3,000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는 AI는 뭐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컴퓨터 PC에 게임용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였었고 GPU만큼은 엔비디아가 발명을 했기 때문에 실은 전 세계 게임용 PC 일반 데스크탑 랩탑 PC의 마켓 시어가 80% 이상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고
그 기술력 때문에 제가 아마 엔비디아로 브로드콤에서 넘어가지 않았나. 좀 작은 회사에 기술력 빵빵한 회사에 가서 좀 이제 일 좀 하자라고 넘어갔는데 세상에 2012년 이후에 AI가 연결이 되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질 줄 저는 그때 많이 잘 몰랐었습니다. 자, 2008년부터 젠슨왕께서 5번을 한국에 일주일 2주 출장 오시면 저랑 이제 제가 단둘이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얘기들 그리고 한국의 업체도 방문을 했는데 매일 저녁에 일을 끝나면 저희가 삼계탕집을 갑니다. 그 전기구이 통닭하고 실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카스 500cc 생맥주 2잔을 딱 시켜요. 그 전기구이 통닭을 반을 딱 잘라서 500cc하고 저걸 먹어요. 근데 제이슨이 한국의 전기구이 통닭 이거 진짜 이거 세계 최고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500cc하고 전구유 통닭 반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삼계탕을 시킵니다. 그 저는 이미 500cc하고 전구유 통닭 반말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삼계탕을 반밖에 다 못 먹어요. 근데 댄순왕은 이거를 진짜 완전히 바로몸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세요. 그래서 한국의 삼계탕, 한국의 전기구이 통닭, 치킨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이걸 어디서 먹었냐? 2014년까지 노년 삼계탕에 항상 매일 저녁 가서 저걸 먹었는데 저거 999가 왜 적혀 있냐면 일주일 왔다 젠슨랑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좀 일어나잖아요. 그 제 뱃속에서 꼬꼬꼬 소리 있죠. 영어로 999 그런 거 아시죠? 1년 먹을 닭 삼계탕을 저는 정말 일주일에 다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셨어요. 매일매일 한국에 오실 때마다 드실 정도로. 그래, 한국에 뭐 3대 그룹 회사 사장단 미팅 가면은 그 사장단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점심을 뭘 준비해 줄까 그런 어느 날 갔더니요. 여의도에 있는 모기업 그 VIP 식당에 내려갔는데 여의도에서 가장 유명한 삼계탕집 주방장하고 그분이 오셔서 그 회사 식당에서 삼계탕을 요리해서 우리 그 회사 그 VIP 룸에서 삼계탕 먹은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희가 핸드폰에 제가 모르는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어서 일체 일부는 안 받았는데 그 전화가 바로 기자들 전화였었습니다. 그날 저녁 MBC의 뉴스에 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젠슨왕하고 저하고 여긴 저고요. 그 엔비디아 2인자십니다. 2인자하고 국내 벤처기업 대표하고 개소시간 돼서 박 깨트리는 오프닝 세러머니에 참석한 사진을 구했는데 요즘에 정말 미디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디어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이 뉴스 나오자마자 저한테 한 10명 이상 지인이 이걸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유 대표님 MBC에 사진 나왔어요. 사진 나왔어요. 이렇게 한국 초창기에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을 그 프로모션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첫 번째 신의 한 수가 뭐였냐면 인터넷 인프라에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갔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70%가 산이고 다 모여 있잖아요. 서울, 경기에 2,500만 명. 대도시에 5개 대도시만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서 같이 하는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나왔고 엔비디아 GPU 기술이 빵빵하니까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GPU가 나올 때마다 그때 당시 한국에 먼저 보내서 한국에서 테스트 베드였었습니다. 한국의 게이머들이 테스트해서 결과 나오면 그런 작업을 제가 갖다 본사에 계속 딜리버리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인구가 작아서 시장은 작았지만 밸류 면에서는 한국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깐부치킨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치킨하고 맥주, 그리고 소맥 먹는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에이펙 끝나고 한국의 GPU 26만 대 공급하고 코리아를 AI 탑3로 가는데 도움 주겠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6월 초에 다시 한번 또 큰일이 터집니다. 지금 네이버, LG, SK 다시 이제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 작업이 벌어지고요.
실은 젠슨왕 한국의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셨고요. 예전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소맥 말아서 소맥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SK 하이닉스, LG, 현대, 네이버하고 앞으로 미래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피지컬 AI, 그다음에 AI 팩토리 부분들, 그리고 로봇 분야에 같이 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가셨는데, 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은 엔비디아가 국가적으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 생각을 해요. 미국의 빅테크는 서로 같이 경쟁들을 하니까 그런 나라의 국가 인프라와 국가의 AI 회사 등 많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번 방문에 6월 방문에 엔비디아는 국내의 저 기업들하고 향후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고, 더 세세한 사항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따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AI 팩토리 네이버와 SK하고 이제 진행하는 게 발표됐는데, AI 팩토리는 기가와트급 단위의 슈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예요. 여러분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요, 1기가와트 어느 정도 용량이면 원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네이버와 1기가, 그래서 6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환율을 해보니까 약 93조 원이에요. 그 SK는 5기가와트급, 3천억 달러, 그리고 약 500조 원이 들어가는 슈퍼하이퍼스케일 AI 팩토리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SK와 함께 한국의 클라우드 미니스트하고 아마존처럼 전 세계의 클라우드 미니스트라는 협업 파트너로 만들었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SK는 메모리 부분에, 그리고 네이버는 로봇도 있고 그다음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10살 때 미국에 넘어갔고요. 500불 가지고 미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AI 혁명의 리더가 지금 됐고요. 또 전 세계 탑10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AI 혁신을 진짜 어떻게 만들었나, 그 혁신의 비밀, 제가 첫 번째 선택과 집중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김 대표님 1997년에 하필레이저 만드셨는데 그때 초기에 창업자금 얼마 하셨나요? 그러면 김 대표님 너무 여유로운 환경에서 하신 거예요. 젠슨왕 여러분 6만 불, 그때 환율로 7천만 원 가지고 엔비디아 3명이 만들었어요. 자, 그 티네이저일 때 15살, 16살 때 실제 이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했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 만들 때 베리아사라는 이 로드에 있는 이 데니스 레스토랑의 코파운더 3명이 모여서 엔비디아에 대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고 태동한 곳이 바로 이 젠슨 왕이 그 파트타임에 일했던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엔비디아의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젠슨 왕이 한 23, 4년에 여기 데니스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데니스 CEO가 왔었어요. 그 다음날 이 메뉴를 발표합니다. 엔비디아 브렉퍼스트 바이트 해가지고 젠슨 왕 보이시죠? 절찬리에 팔리는 그 메뉴고요. 지금 여기 가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레전드의 같은 신화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 여기 가서 이걸 먹어보고 있는데 저도 아직 가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그래서 젠슨 왕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그 미래 전략을 짰다고. 자, 그래서 이제 회사를 93년에 만들고요. 2년 동안, 이때는 GPU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단지 3D 처리하는 3D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그 2년 뒤에 NV1이라는 가을에 처음으로 3D 프로세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던지던 파이터 게임에 최적화시켜서 나왔는데 다른 게임들과의 호환성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렉트 X 전략 때문에
대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대실패 뒤에 젠슨왕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내 주머니에 단돈 200불밖에 안 남았고 2주 말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여러 기업이 일으키신 대표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100만 불이 이제 투입이 되면 투자가 들어오면서 2년 뒤 97년에 MV3라는 리바 128이라는 3D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100만 장을 판매하는 이때 당시에 3D 처리하는 반도체 하나로 100만 장을 판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였었거든요. 젠슨왕이 항상 중역회의 때 직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승리의 어머니는 영감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제가 8년 전에 회사 만들고 100% 구구절절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MV한 개발 당시의 의기감을 잊지 말고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했었습니다. 회사가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을 때조차도 이런 기전은 유지되었고 이후 그는 사내 발표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30일 후면 파산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 했고 실은 오늘날 엔비디아 내에 하나의 모토로 자리매길 정도로 우리 회사는 앞으로 30일 파산합니다. 기술의 밸류 없으면 혁신의 기술의 밸류 없으면 우리 회사는 향후 한 달 안에 파산할지 모릅니다. 얘기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D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이 비주얼 그래픽에 그러니까 이 비전 처리하는 이 데이터들이 이게 획일화된 일정 정형화된 데이터셋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은 양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뭐로 갈까 그랬는데 그 병렬 컴퓨팅으로 가면 멀티 인풋 그냥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 가능하니까 병렬 컴퓨팅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병렬 컴퓨팅에 그때 40개 기업이 도전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왜 병렬 컴퓨팅이 그때 어려웠었냐면 자, 문제는 병렬 프로그래밍이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해 병렬 컴퓨팅 회사들은 인텔의 직렬 처리 방식의 컴퓨팅에 밀렸고 무어의 법칙 때문에 CPU만으로도 실은 그땐 가능했었어요. 만약 소프트웨어가 더 빠르게 실행되길 원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 병렬 컴퓨터를 옮기고 100만 줄의 코드를 다시 작성하던가 아니면 그때 여러분 무어의 법칙 아시죠? 2년마다 CPU가 2배로 빨라지길 기다리는 이 정도였었어요. 자, 근데 제스는 병렬 컴퓨팅 시도하는 회사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렬 컴퓨팅을 도전해서 성공을 거두고 99년에 전 세계 최초로 GPU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병렬 컴퓨팅은 왜 지금 그럼 AI 시대에 수많은 데이터셋을 그냥 편하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 블록 단위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병렬 컴퓨팅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파스칼부터 시작해서 지금 튜링까지 지금 병렬 컴퓨팅으로 나오는 데이터셋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공률이 0%인 이 병렬 컴퓨팅의 기술에 선택하고 도전해서 실은 오늘의 이 큰 결과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해 여름 이제 IPO를 병렬 컴퓨팅 GPU를 가지고 IPO를 갔고요. 그리고 주당 12불이었던 그 주식이 그해 말에 60불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GPU로 세상의 기술의 문을 노크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분야에는 아직도 40개 회사가 있습니다. 5년 후에는 3곳만 남을 겁니다. 하나는 시장을 지배하는 큰 회사, 다른 하나는 뒤처져 따라잡으려는 애쓰는 회사, 마지막 하나는 두 회사를 방해하려는 작은 회사일 겁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19년, 2018년 말로 엔비디아가 그만두고 2019년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제스랑에게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제 실은 바로 위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지금 내가 어떤 회사가 될 건가? 진짜 조그만 기술이라도 내가 시장에 나의 밸류로 한 몫을 담당하는 회사가 가야 되나? 아니면 뒤쳐서 떨어가는 팔로워가 가야 되냐?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의 미래는 여러분 기술의 밸류를 어떻게 창조하고 전달하니 하는 거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를 저는 엔비디아에서도 배웠고 젠슨항에서도 배웠고 지금 제 기업에서도 그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할 정도로 지금 모든 부분을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나 작지만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렬 컴퓨팅으로 넘어간 GPU에 이제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GPU가 하는 그런데 칩은 10년 전의 얘기고요. 지금의 반도체를 칩이라고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GPU의 지금의 GPU 하드웨어 하는 역할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70%의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GPU를 더욱더 하이 퍼포먼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이 퍼포먼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GPU는 하나의 거대한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아까 김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을 그 성공 사례로 지금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 AI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대표님 레이저 기계 파셔서 한빛 레이저를 28년을 끌어오셨는데 이제는 레이저 기계의 한 프로세스 전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제 레이저 기계 파지 마시고 레이저를 생산하는 쪽에 가서 그 전체 토탈 플랫폼을 판단하십시오. 대한민국이 가장 저는 그게 AX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플랫폼으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안경을 만드는데 그동안 30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안경의 렌즈를 닦는 라인에 제가 레이저로 만약에 렌즈를 깎는다 치면 그 레이저 깎는 부분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레이저 기계도 놓고 그리고 데이터 쌓는 엣지단에 엣지 컴퓨팅 같이 전체 플랫폼을 통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안경 렌즈 깎는 회사에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전체 플랫폼을 팔러 다니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봤더니 판교보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대덕일지 모르겠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대덕에 자주 오기로. 다음에 이 포럼 있으면 또 와서 쫓아와서 또 이렇게 보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에서 빛의 속도로 뛰어와 생각나시죠?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영어로 스피드 오브 라이트인데요. 실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하는 말입니다. 솔 가치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 솔. 자,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 결정이 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빠른 엑스큐션으로 움직여서 실은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젠슨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취미는 일, 이메일, 그리고 일이었다. 젠슨 왕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시차가 정반대잖아요.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내도요. 2시 5분에 답장이 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CEO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유명한 CEO들이 몇 명 있어요. 엔비디아 젠슨 왕,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옛날에 애플에 지금 작곡하셨는데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까 52시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서 저는 그거에다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 기업의 미래를 만드는데 저는 시간 제한은 왜 있어야 되는가 실은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19년을 일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의 AI나 기술을 가진 기업의 한 모멘텀, 한 사이클을 놓치면 기업 자체가 없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지금 기술이 변해가고 있고
그 기술의 모멘텀에서 리딩하는 그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양의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것 대표님들 다 동의하시죠? 양의 일이 쌓여야 질을 올릴 수 있는데 양의 일을 시간적으로 묶어둔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시간 제한 없습니다. 24시간이든 하루에 36시간 일하든 이 온 타이밍에 리딩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돌려줍니다. 어쩌면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프로야구 선수하고 똑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6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에서 이메일부터 봐요. 미국에 오거든요. 본사에서 온 이메일 체크하고 오늘 뭐해서 보고해라는 부분들 알겠다 하고 그리고 이메일 체크하고 9시에 회사를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고객 스케줄도 끝내고 9시 이후에 집에 오면 다시 하는 일이 오늘 일어난 일들 결과들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제가 다시 이메일 본사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저녁에 2차로 술 먹는 문화가 대한민국 비즈니스 문화였던 거 아시죠? 저는 지금도 오늘 백팩 갖고 왔지만 저녁에 술집을 가도 항상 PC는 백팩을 들고 가고요. 술집에서도 저는 빈 옆방에 가서 이메일 전화한 적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팩을 안 들고 다니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이상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백팩을 하면서 이게 태아가 와가지고 이 어깨가 지금 약간 이렇게 굽을 정도로 30년 동안 PC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저도 하루에 18시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AI 레볼루션은 모두 실패한 병렬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소울의 속도로 집중하고 도전한 결과가 아니었나.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OIALO가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2006년 엔비디아를 딱 입사했는데 그해 가을에 쿠다가 발표돼요. 쿠다가 뭐지? 그 병렬 컴퓨팅 가속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정확하게 짧게 얘기를 하면 엔비디아 GPU에서 쿠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게 가속화가 돼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요걸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그 2008년에 포브스 2008년에 컴퍼니 오브 더 이어를 발표돼서 젠스랑이 이 표지 사인을 표지 이 카바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회사 로비에 이렇게 걸어놓을 정도로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포브스에 병렬 컴퓨팅은 실리콘 시대가 시작된 이래 슈퍼컴퓨터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병렬 처리, 즉 숫자 집합에 대한 동시여사는 폭탄 설계, 일기예보, 이미지 처리와 같은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에 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도 아직 AI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이때 제가 한국 기상청에 기상하는 그 슈퍼컴퓨터 쪽에 실은 저희들이 영업을 포커스를 맞췄어.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 주교키에서 실제 사진을 말씀드립니다. 야, 병렬 컴퓨팅, 그 다음에 쿠다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 그리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 아이디어가 실은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드는데 또 다른 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엽니다. 300명 오디언스였었습니다. 지금 3만 명 오디언스에서 하는 GTC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GPU를 알려주고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운이 오게 돼요. 비전의 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2012년. 자, 2012년 전에는요. AI 하는 교수님들 이제 명함도 못 내밀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2005년, 2010년 AI 한다라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이거 밥 빌어먹는 연구하고 있네. 그리고 AI 교수님을 창피해가지고 나 AI 연구하고 얘기도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컴퓨팅 능력이 한계가 있었고 이런 쪽으로 너무 정체됐고요. 설령 개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너무 불확실했었어.
결과치도 불확실해서. 근데 전 세계 AI 4대 대부 중에 한 분이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 연구실 밑에 박사과정 애들이요. 딥러닝을 엔비디아에서 GPU로 돌렸더니 40년이 CPU가 쌓아왔던 아성을 무너뜨릴 결과치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부전 AI 기술이 드디어 GPU 패러럴 컴퓨팅 플랫폼에서 그동안 CPU 플랫폼으로 오던 부분에 대변화를 만드는 작업을 바로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 밑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바로 이미지 분석하는 그 경진대회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여러분 엔비디아 GPU 2대를 가지고 자기 침실에서 밤새 가면서 돌려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미지 분석에서 에러율이 2012년 전까지는 25% 밑으로 내려질 못했었어요. CPU만 가지고. 근데 2012년에 이 GTX 580 두 대를 가지고 돌렸더니 드디어 25%의 벽을 깨뜨리고 15%의 에러율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갖고 왔고 알렉스가 한 달 뒤에 그가 사용한 딥러닝 소스 코드, 7레이어 소스 코드를 그냥 세상에 오픈해버려요. 그때부터 딥러닝을 GPU로 개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저희 내부 알렉스넷이 발표될 때 저희 내부 중력회의에서 젠슨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y everyone, this is our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드디어 우리 GPU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모멘텀에 왔어. 어쩌면 우리 기업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올까 말한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가야 돼 하고 선택 집중에 대한 솔로 엑스큐션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이 추진력이 이 젠슨왕의 이 추진력이 실은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4년 뒤에 알파고. 여러분 알파고가 가지는 의미는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왔는데요. 이겁니다. 자, 16만 건 기보를 GPU를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3만 번 엑스큐션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176개의 GPU로 만든 10의 170제곱이라는 바닥에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반드시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둘 때 그 뒤에 상황실이 이 방 2배만한 상황실이 있었어요. 이때 큰 모니터에 한 수 줄 때마다 알파고 윈 이세돌 로스트 윈 로스트 계속 나왔거든요. 1국 끝나고 2국 끝나고 3국 가고 4국 들어가는데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67수가 가는데 알파고 윈 이세돌 로스트 68수 가는데 알파고 윈 이세돌 로스트 나오는데 69수 이세돌이 딱 뜨는데 알파고 로스트 이세돌 윈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자리에 또 수많은 구글 엔지니어와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슈퍼컴퓨터 저 10의 170승배의 경우의 수로 바둑을 두는 저 슈퍼컴퓨터를 이긴 거는 엔비디아 GPU 패러럴 컴퓨팅 기반의 학습하는 부분에 놀라운 레퍼런스가 됐고 그 레퍼런스가 더욱더 과속화되는 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년 뒤에 2022년 11월 30날 오픈 AI가 GPT 3.0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AI가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드디어 AGI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여러분 소프트웨어죠.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측, 추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바탕으로 이제 AGI 시대에 돌입하게 되고요. 불과 3년 반 만에 지금 오늘 현재 어마어마한 일들이 AI라는 기술을 위해서 지금 확산되게 됐습니다. 자, 올해 3월 3만 명 이상이 있는 대형 스테디움에서 엔비디아가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제 AI 테크놀로지를 이끄는 명실상부하게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젠슨항공은 한국의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되게 그 중요시였고, 그래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게 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치킨, 삼계탕, 삼겹살 이게 아니었나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서울대에 제가 모셔가지고 서울대에서 비주얼 컴퓨팅의 미래 특별 강연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10년에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새 버전이 나왔을 때 밤 9시에 스타크래프트 마니아들에서 키노트 올라가서 하고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그때도 그래픽 그 카드 박스에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금만 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자, 실제 젠슨항공의 타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하고 실제 엔비디아 로고 타투를 하고 다녔고요. 저도 역시 타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프니까 헤라로, 헤나 여러분 아시죠? 한 달짜리 헤나로 행사 있을 때마다 저도 저렇게 헤나를 붙여서 타투 매에 동참을 했었어요. 젠슨항공의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이름을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주, 2주 한국에 오셨는데 1년 전에 만난 우리 직원들 다음에 오시면 딱 만나가지고 그 제 비서를 딱 보고 지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 딱 들으면서 헤이, how are you 하면서 이름 부르고 하는데 실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CEO가 이렇게 뚫겨주면서 이름 불러주는데 실은 받는 그 감동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 직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저건 타고난 선구적인 것 같은데 전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었었습니다. 데이빗, what is your value가 가장 첫 번째 묻었던 질문이에요. 그 뒤로 한국에 오실 때마다 데이빗, what is your value? What is NVIDIA Korea's value? What is Korea's value? 실제 제 노트에서 온 그럼 얼마나 밸류를 얘기했나 제가 이 노트에 있는 사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2009년 8월 19일 젠슨 미팅인 타이페이 대만에서 아시아 사장단 얘기가 열렸어요. 그때 나온 내용입니다. 자, 밸류 셀링 체크할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컴포넌트 셀링 세일즈가 돼서는 안 돼. 저희들 반도체 팔았잖아요. 2008년에 GPU요. 여러분 지사장 사장 너네가 컴포넌트 셀링 세일즈가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 각 나라의 각국에게 어떤 밸류를 전달할 건가 밸류 셀링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실까요? GPU 위닝 유닛 쉐어, 이거 유닛 개수죠. 위닝 유닛 쉐어, 위닝 레베뉴 쉐어, 그 다음에 위닝 마인드 쉐어. 이 마인드 쉐어가 밸류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밸류 셀링 할까? 그 밸류 셀링이 마인드 쉐어로 가는 거, 그 마인드 쉐어의 결과가 우리 기업을 계속 끌어가는 거라는 그 밸류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이 GPU 플랫폼의 밸류로 고객이든 기술이든 밸류 크리에이션의 모든 사업을 다 걸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오면서 오늘 아침에 4.94 트릴리언 7,443조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탑5 보여드립니다. 애플이 4.60, 구글이 4.42, 마이크로소프트 2.85, 2.61. 여러분 아람코가 8위, 9위에 내려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밸류의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젠슨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기업의 밸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 직원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계시는지 젠슨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문해 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앞으로 한 달 후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밸류를 만들기 위한 혁신 없이는 끊임없이 기술의 밸류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래 전략 대응 방안 제가 10분 안에 딱 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이 AI 팩토리는 기가와트급의 전 세계 13개가 짓고 한국의 네이버와 SK를 짓게 되면 이 슈퍼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지금의 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아마 더 이상 실용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실은 AI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GPU, CPU, LPU를 다 공급하니까 아마존이나 지금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아까 말씀드린 SK에 1기가와트, 5기가와트급의 팍즈를 지금 여전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이 중에 가장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지금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삼성 SK에서 약 두 회사가 약 4,500조 원에 대한 미래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면 그 나라의 AI 역량이 올라가나요? 라고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중소기업, 중등기업, 중대기업이 작든 크든 어떻게 AI를 도입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작업에 지원, 후원,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 개 기업만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합회에서 어떻게 지금 풀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와트급 단위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가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향후 2, 3년 뒤에 기가와트급의 슈퍼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단위 슈퍼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거대 인프라 및 자본으로 기술로 독점한다면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실은 아직 예측하지 못하지만 되게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은 분산 클라우드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분산 클라우드를 보고 2019년에 바로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미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2018년에 향후 5년 정도면 AI는 엣지단까지 다 내려온다. 엣지단부터 하나하나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나가는 한형으로 나간다라는 부분은 예측을 했었고 그 분산형에 대한 작업을 하려고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아까 소디 말씀했지만 AX가 뭔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어휴, 죄송해요. 이게 제 포인터가 아니라서. 자, 그런데 작년 2025년 CES에서 되게 중요한 미래의 엔터프라이즈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AI라는 기업들은 반도체나 센서의 기술 개발과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결합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장표가 발표가 100% 동의한. 아까 공정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공정에 여러분이 IoT 부분에 AI 알고리즘 넣어서 AI, IoT를 연결해서 공정을 체크하는 부분을 여러분 낮은 가격의 GPU 한 대 서버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짜서 운영되고 데이터 쌓고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만 만들어줘도 그 부분 하나 자체가 AX.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 방식의 자체 AI 전용 인프라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기업이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 서버 2대만 있어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나의 생산 라인, 나의 인더스트리 팩토리에 최적화된 나만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AI 모델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AI 전문가가 저 밑에 생산 라인 단의 엣지단부터 중앙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통합해서 카운셀링하고 만들어주고 메인터넌스 해주는 기술,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GPU인데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10메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GPU는 2년마다 새 모델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2년 뒤에 나오면
4년 전에 나온 것은 하고 이거하고 5배에서 7배 퍼포먼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GPU는 필요량에 따라서 개발한 모델에 따라서 GPU를 인스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 GPU조차 지금 시장에 수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회사가 1000평짜리 물류창고 3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1000평짜리 물류창고 하나에 지금 이제 엣지단에 생산 라인단에 로봇 제어, 비전인식, 충돌 회피, 그 다음에 실시간 추론하는 4가지 섹터로 나눠서 이 네 부분에 지금 파트너들을 찾고 이거를 엣지단의 컴퓨팅으로 지금 설계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프라로 부분 작업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 도입하고 체크해서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웨어하우스 존의 AI, IoT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요 1000평짜리 창고에 현장 내 별도 공간에 조그만 모듈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어서 모델 재학습 튜닝, 로컬 데이터 처리, 현장 모니터링, 통합까지 하는 부분을 지금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고 이 1000평짜리 웨어하우스가 3개잖아요. 그래 그 회사의 본사든 아니면 따로 요 1000평짜리 웨어하우스 3개를 연결해서 중앙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AI 인프라 만드는 작업을 같이 컨설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바로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물류창고이사는 미래를 저랑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3년, 5년 뒤에 다 만들어지면 전 세계 1000평짜리 물류창고의 AI 플랫폼 비즈니스 할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겁니다. 여러분 플랫폼에 대한 개념 오늘 꼭 이해하시고 야 우리 회사가 생산 제조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중국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 생산 제조에 어떤 밸류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업이 이제 향후 5년 10년을 기획할 건가 그 부분의 키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AI 총합 인프라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모니터링 만들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싱들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바로를 기술의 밸류를 만든 게 아니라 혁신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를 만들었고요. 지난 7년 동안 실리콘밸리 레버토리 같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체를 제가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열소업 엣지단에 들어가는 서버부터 만들고 서버를 연결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드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전 세계 우리나라 그 AI 개발자 약 600개 사이트에서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단에서 지금 작업을 계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작은 셀에서 시작된 빛. 그것은 곧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혁신이 됩니다. AI 시대, 인프라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AI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셀 단위로 설계된 HACC. 세계 어디서나 최상의 성능과 효율을 제공하는 글로벌 표준. 환경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확장. 혁신적 기술로 성능과 친환경을 동시에 HACC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글로벌 AI 혁신의 새로운 표준, 세계를 연결하는 인프라입니다. Space for Innovation, AI for Everywhere. 그래서 30평 공간만 있으면 300kW의 전력만 있으면 GPU 320대까지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모듈용 데이터 센터를 100% 제 기술로 다 만들어서 작년 말에 평택에 오픈해서 지금 GPU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뭐 콜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고스까지 지금 AI 통합 인프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자, 저는 A부터 Z까지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구축 위한 전 부분을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가서 먼저 컨설팅부터 해요. 뭐를 하시려고 그러고 어떤 모델을 돌리고 데이터 양은 얼마나 쌓이나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서버 생산부터 데이터 센터를 쭉 구축해가지고 메인터넌스까지 저희 모든 AI 인프라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단부터 메인 데이터 센터까지 총 28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저희 기술, 하드웨어부터 메인터넌스 모든 저희 기술로 지금 만들어서 바로 기업에 맞는 필요한 만큼 빠르게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우리 고객자 약간 창고처럼 창고에 AI, IoT들 각 파트별로 저희 엣지단에 집어넣고 이거에 최적화되게 시스템 자체의 플랫폼 알고리즘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모디피케이션에서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지금 천천히 차근차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자체 AI 전용 인프라를 설계, 구축, 관리를 하는 작업을 AX 하는데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젠슨은 기술회사는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포브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99년에 GPU 나오고 기술로의 밸류로 승부를 걸었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공한 기업의 딜레마가 선봉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젠슨이 이 과업을 이끌어가는 그의 필로소피입니다. 다름아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다. 오늘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일이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아니, 그럴 일은 없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어쩌면. 자, 오늘 이 강연을 제가 모셨던 젠슨 왕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 기업인 대표 여러분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